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양시장 모두 강력한 반등으로 잘 마감을 쳐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력 반등으로 마감만 된 건가요? 아니죠. 아시아 증시, 태국 증시하고요, 호주 증시만 빼고 나면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인 강세. 거기에 유럽장 지금 영국이 약간 약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유럽장 강세. 거기에 미국의 선물 지수 역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상황 연출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련된 협상,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돼 있다. 이런 내용 말고도 사실 실질적인 시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시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장에서 오늘 어때요? IT 엄청난 강세를 뗐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7%대, 시가총액 2위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4%, 5%의 수준의 강세. 사모콘덴스 어때요? 10%의 흐름. 이러한 흐름을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종목의 캐치 방법, 이러한 부분도 오늘 전부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시황과 교육 전부 준비를 했고요. 맨 끝자리에는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 오늘도 4종목을 오픈해드릴 겁니다. 내일 당장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당연히 빨간색 불로 물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께 방송 진행해드리죠.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온라인상에서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는 첨삭 지도를 진행해드립니다. 첨삭 지도 참여하시는 방법하고요. 오늘 강의 자료, PPT 자료 5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려지려면 IT가 대장으로 나서야 된다. IT주들 지금 최근 들어서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 오늘 시장 지수는 IT가 전부 이끌었습니다. 또 지수만 이끈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좌 수익도 IT주들이 내줬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경협주죠. 경협주 기준에서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최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렸던 종목.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창피하긴 합니다만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 오늘 장 중에 10%대 중반까지의 랠리. 그러한 종목들 전부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첨삭지도 때 그런 종목에 대해서 AS 그리고 새롭게 오픈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기준에서도 10시 방송 끝나고 꼭 첨삭지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첨삭지도 참여하시고 종목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황 교육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시간도 없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까먹는 것도 굉장히 아깝죠. 근데 교육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나마 시장 반등 나오네. 아, 다행이다. 왜 다행일까? 조정은 왜 받았을까? 조정받은 이유가, 그래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340억 달러, 양국 합쳐서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분을 더 증가시키겠다. 거기에 또 한 가지 23일부터 추가적으로 320억 달러, 양쪽에 160억 달러 합쳐서 3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또 부과하겠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또 잘못되면은 또 나중에는 뭐 미국에서는 2천억 달러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 관세를. 현재까지는 340억 달러 부과할 때까지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한다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그것이 교역 내용에 있어서 관세부가 품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버거워질 수밖에 없죠. 어디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러한 행위를 할까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죠. 그러한 부분은 2016년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제 있고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죠.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FTA, 그리고 북미하고는 나프타, 그리고 유럽하고도 또 중국하고도. 그러한 무역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이란의 핵 문제, 터키 지금 문제 있죠? 네? 문제 있는 게 아니라 터키하고 미국과의 분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공화당 정부의 정책 기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11월 중간 선거까지 그것에 대한 일정 범위의 결말을 내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시장이 조정이 많이 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 조정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IT도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그때 시장 조정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내용, 지금도 똑같은 내용,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 작년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미국과 북한의 무역 문제가 계속 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무역협상 재개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해소 기대감 때문에 미국장이 움직이고 글로벌 시장의 안정세를 찾았다. 거짓말입니다. 왜? 목요일 날 미국장의 조정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고 중국의 텐센트라는 업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을 받은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조정에 따른 나스닥의 조정. 또 S&P 500 지수는 기술주가 몇 프로라 그랬죠? 27% 비중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조정. 거기에 연동된 다우의 조정.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미국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예? 조정폭은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기술주가 가장 크게 나왔고 다우 쪽은 적게 나왔는데 반등에 있어서는 많이 빠진 쪽이 올라와야 되는데 반등은 또 거꾸로 됐죠. 다우가 가장 큰 반등,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다시 추가적으로 눌림목. 왜 그랬을까요? 금요일 날 반등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에 따라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였느냐? 다우지수 30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월마트의 9%의 폭등. 월마트가 9%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월마트 하나가 끌고 올라간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0.3%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지수의 변동폭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왔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목요일 날 텐센트의 문제 때문에 기술주의 조정, 미국에서 기술주의 조정이었어요. 다우 큰 조정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월마트의 실적, 호조세 때문에 급등. 그렇게 되면서 다우가 강한 반등, 그리고 나스닥은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술주는, 미국 기술주는 약세였죠.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기술주는 0.6%의 반등에 국한되고 말았습니다. 0.6포인트. 예? 움직임도 없었어요. 보합이에요, 보합. 그죠? 그러면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다우가 최근 강하네? 실질적인 흐름은 어때요? 나스닥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눌림목의 수준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멕시코와의 나프타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낙관론이 강화되고 있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뭐 미국 관련, 중국 관련된 내용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이것에 따른 시장의 변동이 아니었다라는 거 분명하게 목요일, 금요일자 또 이번 주 초반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기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 내용을 굳이 갖고 나올 이유가 없는데 갖고 나왔습니다. 뭐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서 다 같이 움직이려면 그러면 최근에 가장 눌림이 컸던 기술주가 움직여야죠. 또 중국에서 규제를 할 수 있었던 기술주에 대해서 규제 완화 부분이 기대가 되니까 거기서 움직임이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또다시 다우가 강세를 떴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다우지수 30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1% 이상의 강세, 3%의 강세 나온 거는 나이키였어요. 나이키. 예? 그렇게 되면서 다우 쪽에 강세가 나온 거예요. 기술주에 나이키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주 부분은 넷플릭스가 3.5%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테슬라 1.8%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문 보시면 넷플릭스 이만큼 약보합인 거를 뭐 넷플릭스도 약세였다. 그게 아니고 애플도 1% 수준의 약세였어요. 예? 시가총액 극대형 1위 주가. 그러한 흐름 속에서의 기술주들의 눌림이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수 견인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지수의 견인 역할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땠어요? 그동안 막 악을 쓰고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 시장이 돌려지려면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에 맞는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래서 올 2분기 이후에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이 유입되어 있는 IT 이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나마도 금융, 화학, 철강에서의 포스코. 왜? 2015년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업종은 걔네들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선주 최근 들어서 잠깐 움직였어.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15년 대비해서 엄청난 급증을 나타냈나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엄청난 급증을 나타냈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쪽에서의 시장 견인력이 나와야 돼요. 오늘 물론 코스닥이 2.26%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소 왜곡된 현상이 있어요. 어찌됐건 뭐 정부의 의지죠. 정부의 의지. 시장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1000포인트를 넘길 것 같이 얘기를 했던 코스닥 시장이 막 깨져 내려가니까 900포인트대에서부터 700포인트까지 내려오니까. 결론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2.26 떨어질 때는 3, 4%씩 떨어지고 어찌됐든 코스닥 종목의 상위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요. 한 종목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죠? 그중에 또 15위까지를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7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5위까지가 7종목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그쪽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하고 또 맞물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반등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국면, 나프타와의 멕시코와의 어떤 관계의 개선 부분, 실질적인 부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해서 미국장이 다우, 나스닥 왜 엇갈리게 움직였고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를 지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또다시 첨삭지도 들으러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첨삭지도 때 시황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밑에 있어요. 뭐냐면 LG화학 업종 대표주죠. 예? 주식수가 7,100만 주란 말이에요. 31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21조를 저점을 찍고 39만 원대까지 움직였어요. 언제? 7월 달에. 남들 유가 빠진다고 화학업종, 정유업종 못 간다 할 때 여기는 오히려 또 시장이 한 단계 더 깨고 내려가는데 오히려 시장 업종 대표주 LG화학은 한 단계 더 업이 됐다는 거예요. 27% 올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눌림폭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깨져 내려갈 때 업종 대표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LG화학 수급 개선과 함께 들려놨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번 장에 힘드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놨다는 거예요. 포스코 어때요? 마찬가지로 2015년 영업이익 2조 5천억에서 지금 5조 5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그러한 포스코의 흐름도 30만 원이 이탈됐다가 결과적으로는 돌리죠. 지금 현재도 32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은 저점을
포스코가 30만 원 깨져 내려갔을 때보다 더 밀고 내려갔는데 포스코는 7월부터 해서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고. 시장 바닥이 7월부터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7월부터. 마찬가지로 현대차. 현대차 바보 같아요? 아닙니다. 자산가치, 또 실질 실적 3조 8천억 나와요. 예? 5조 예상하고 막 그렇게 진행됐다가 여러 가지의 요인 때문에 어찌됐건 3조 8천억 수준이 나와요. 셀트리온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현대차보다 시가총액 월등히 높은 시가총액 3위에 있는 40조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 6천억 나와요, 영업이익이.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요? 아니 3조 8천억 내는 애보다 6천억 나오는 종목이 월등히 위에 있는데 그걸 비교 대상, 아니죠. 이쪽이 유리한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삼성그룹에서 제2의 반도체처럼 키우겠다, 바이오 사업을. 키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 700억? 시가총액 40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갔다가 4위에 놓여져 있는데 700억하고 현대차 3조 8천억하고 같습니까? 다르겠죠.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에 현대차가 12만 원을 이탈됐던 흐름을 돌렸죠. 바닥이라는 거예요. 업종 대표주. 어찌됐건 실적이 돼 있는 종목의 업종 대표주의 바닥은 7월에 일단 형성이 됐다. 거기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IT 쪽에서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이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없다?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IT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 진짜 저는 악을 막 쓰고 싶어, 지금. IT가 지금 시장 견인 못하면은 다른 때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그럴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예? 삼성전자 실적이요, 2015년에, 예? 얼마였어요? 26조에 26조. 지금 얼마까지 보고 있어요? 65조를 보고 있어요. 26조에서 65조인데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왔나요? 3배 막 올라갔나? 아니죠. 아직도 저평가 상태. 자사주익 소각 12%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저평가 상태예요. 되도 않는 저평가 상태. 그냥 제자리의 흐름도 아니고. 이것도 첨삭지도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하이닉스 어때요? 2015년도 어때요? 2015년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으로 하회가 됐다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5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5천억을 하회하던 실적이 5조 5천억이 나왔다, 분기 실적이. 근데 주가가 10배 올라왔어요? 아니죠. 그런 실적 개선주가, 제대로 된 실적 개선주가, 예? 지난해 요만큼 실적 냈는데 올해 요만큼 더 냈다고 해서 주가에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주, 또 수급주가 눌려져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뼈저리게. 뭐냐면, 자, 보시죠. 코스피지수가 0.99% 상승이 나왔습니다. 0.99% 상승이 나왔는데 대형주가 1.09% 상승이 나왔어요. 중형주, 소형주가 조금 덜 올랐어. 체감 온도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가야 종목이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예? 지금 또 채널 돌리려고 하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채널 옆에 돌려봐. 엉뚱한 소리들 안 해요? 아이고, 지수 못 가는 장에서, 아이고, 힘든 장에서 잡주해가지고 수익 냅시다. 잡주해갖고 무슨 수익을 내요? 응?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천억짜리 시청자분들 다 들어가시면 그 상한가 나오겠네. 안 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투자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시장이 가야 되는구나. 시장 지수가 가야 어떤 종목이든지 갈 수 있겠구나. 시장 지수가 깨질 때, 얼마 전에 시장 지수 깨질 때 1,900개 종목, 지난주에 2주 전인가요? 1,900개 종목이 밀려 내려갔다. 시장이 밀리니까. 시장 지수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시장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누가 끌고 갈 거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의약품이 끌고 가겠어요? 의약품 시가총액 비중이 6%뿐이 안 돼요.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라고요? 30%가 넘다가 이번에 29%. 예? 29% 수준이에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근에 힘들었잖아. 최근에 며칠 동안. 그리고 화학업종이 여기에 이제 뭐 화학과 뭐 정유 그리고 화장품까지 있죠. 여기가 한 10% 돼요. 예? 시가총액 비중이 일정 범위 있는 쪽에서 그 업종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 지수 견인 역할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 2.7% 그럼 곱해주면 돼요. 29 곱하기 2.7 곱하기
어제의 종가가 2240인가요? 그 정도 수준 곱해주면은 대략 몇 포인트로 오늘 땡겼냐면요. 18포인트를 땡겼습니다. 시장지수 23포인트, 22포인트 올라온 기준에서 18포인트를 전기전자 업종이 땡겼다고요. 삼성전자 혼자서 11포인트 이상을 땡겼다고요. 그렇게 지수를 땡겨주니까 나머지 종목도 움직인 거라고요. 나머지 업종군의 전체적인 흐름이 파란 색깔 몇 개가 있는데 개장 초만 해도 이 파란 색깔이 조금 더 많았었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은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의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하는 외국인 기관 쪽, 프로그램 매매 이외에도 시스템 매매를 하는 쪽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여러 시장의 정책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분위기 자체가 편입의 기준으로 형성이 되죠.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매도를 하겠다? 그거 아니죠. 편입의 기준으로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여타 종목군에서도 다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지금 저는 흥분 상태예요. 이 업종의 흐름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면, 그렇다면 시장의 랠리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안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얘네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또 삼성전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들 빠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고점 대비해서요. 사상 최대치 고점에, 그냥 고점이 아니에요. 밀려 내려가다의 고점이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온 폭. 오늘 5% 장중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저점 종가가 4.95% 상승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3%입니다. 네? 시장이 13% 정도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정도 형성돼 있어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4. 더 빠졌네? 더 빠지기는 올라온 거는 2016년 이후에 올라온 거는 시장 대비 몇 배 올라와 있어요? 4배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대비 4배. 4배 이상. 근데 조정폭은 제한적이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의 눌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요? 샛별형 배웠잖아요. 어제. 교육적으로 보시려고 그랬잖아요. 샛별형을 배웠어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 정확한 샛별형이 떠요. 4대 천왕 패턴, 100여 가지 패턴 중에서 이렇게 뜨는 게 드물어요. 네? 드물단 말이에요. 신뢰도가 별이 3개란 말이에요. 300년 된 게. 그러면 이 샛별형의 주봉 기준에 이 절반 라인을 필살기에서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만, 이 절반 라인을 넘기는 시점부터가 완전하게 추세 전환으로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거래량이 터지면, 그러면 신뢰도는 업이 됩니다. 그럼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에코마이스터를 설명드리면서도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준에 이 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주봉상의 이 거래일 동안의 거래량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기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5MA, 20MA, 5일, 20일 이 평을 뛰어넘겠죠. 주봉이니까 5주, 20주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래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틀 동안의 거래량이 이만큼, 절반 가까이 된다면 넘겠죠. 그러면 거래량은 수반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수반되고 여기서 요만큼만 잘 움직여주면,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 하이닉스가 돌려진 게 과도한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와보시라고. 방송국에 지금 당장 전화해 보시라고. 2015년 2분기의 실적, 영업이익 5천억 미만까지 하회되던 하이닉스가 지금 5조 5천억, 2분기에 5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11배의 영업이익으로 올라왔는데 주가가 11배 뛰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주가가 거품이었냐? 아니죠. 왜? PBR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18조고 자산가치가 25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저평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평가 상태면 실적이 11배 증가했으면 11배까지 올라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품이 껴있나요? 바이오처럼 지금 거품 껴있어요? 예? 실적 전년 대비해서 요만큼 증가했는데 주가는 막 3배, 4배, 10배 이렇게 가 있나요, 얘가? 정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2015년도 5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2조 원에 달하는 매집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 나왔다가 재차 매수를 하면서 고점을 넘긴 거죠. 이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예요. 하이닉스를 한 주를 안 갖고 계시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IT 30% 수준의 비중의 IT 종목이 강세를 띄워주면서 지수를 땡겨줘서 2,300 넘기고 2,400 넘기고 2,500 넘기고 아니 2,600 넘겨서 3,000, 4,000 가는 걸 목적으로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나머지가 가지. 안 그러겠어요? 삼성전기가 가야 삼성전기가 오늘 빵빵 가니까 사막 콘덴서가 그냥 빵빵 더 치고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장의 흐름은 지수에서부터 나온다. 요 기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뭐 IT 종목이 5개가 있죠. 대형 IT는 사실상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렇게 5개.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실적 개선 폭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 어쨌든 그 5개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별도로 묶어놓고요. 완전한 저평가입니다, 지금. 묶어놓고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5월 이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했던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그 종목군들의 주봉상에 여러분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조정폭이 깊었죠. SDI나 전기가. 근데 조정이 깊었는데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이후의 조정이라고. 근데 왜 자꾸 얘네들을 못 살게 굴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정상적인 업체들이에요. 결론적으로 SDI 같은 경우도 오늘 4%대 거의 5% 수준까지 변동이 나왔는데 여기서 요 라인을 돌려줘야 된다 안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실적이 갑자기 확 증가했을까요? 예? 이달 대비해서? 아니죠. 수급이 개선돼 있던 겁니다. 수급이. 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2분기 이후에 정확히 따지면 올해 들어서요. 올해 들어서 2월 달에 꽝 깨지고 그 다음 6월까지 선거 앞두고 계속 바닥은 위로 치켜 올려 세우다가 6월에 쫙 깨져 내려갔죠. 근데 올 2분기 4월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전체 시장에 뭐 다 매도만 하나? 매수한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수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IT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IT에 매집이 들어오면서 SDI든 하이닉스든 삼성전기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은 겁니다. 그 고점 뚫고 나서의 조정이었죠. 근데 여기서 뭐가 뜹니까 다시? 샛별형의 주봉상의 샛별형의 기준이 뜹니다. 거래량 어때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2거래일 동안에 이 정도면. 예? 그럼 나머지 3거래일 동안에 5MA, 20MA만 부딪혀주고 요 샛별형의 완성이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 전기전자 업종의 주도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300, 2,400, 2,500.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모든 종목이 다 가요, 다. 다 가는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죠?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시장 주도주가 더 많이 가. 누가? IT, 금융, 화학, 철강에서 포스코. 4분기에 보시자고요. 응? 4분기에 어떻게 돼 있나? 자, 전기 어때요? 전기 마찬가지예요. 전기. 작년에 쭉 올라오다가 2016년 말부터 매집돼서 작년에 쭉 올라오다가 결론적으로 작년에 11만 원대에서 횡보를 했어요. 최고 고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윤정도 다 기억해. 11만 4,5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습니다. 사상 최대치가 아니지. 52주 고가였죠. 그 당시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올 3월까지 주구장창 밀려 떨어졌어요. 얼마까지 깨졌냐? 9만 원이 이탈됐었어요. 그 9만 원이 이탈된 흐름에서 3월 달에 3월 5일 날 바닥 찍고 돌려줘서 올려놓은 게 얼마까지? 16만 원대까지 올라옵니다. 16만 6천까지. 9만 원에서부터. 시장이 올해 들어서 힘들다면서요. 올해 들어서 어렵다면서요. 9만 원에서부터 16만 원, 7만 원을 들어 올렸다고. 70%를 들어 올렸다고. IT가 약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약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더 빠졌습니까, 올해? 시장 대비 덜 빠졌어요. 저점을 안 낮췄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번 이번에 저점이 무너진 건데,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어차피 돌려놨죠, 44,800원으로. IT가 약해요? 거짓말쟁이들. 삼성전기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돌려야 되겠죠. 여길 돌려야 돼요. 돌려야만 됩니다. 돌려야만 지수가 갑니다. 지수가 가야만 여러분들 나머지 종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바이오, 하다못해 경협, 하다못해 또 다른 테마. 여기가 가줘야 움직입니다. 여기가 가줘야 되도 않는 조선주도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줘야 되지도 않는 나머지 업종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주에서 사막 콘덴서도 방송에서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방송에서 왜 이런 때 장악 확인형, 장악형, 장악 확인형 쭉
잉태와 기념 쭉. 이 고점에서 왜 차익실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죠. 뭐 뜹니까? 샛별용. 완성 아직 안 됐어. 그러면 거래량은 충분하죠. 삼성전기가 움직임을 주니까 콘덴서. 첨삭지도 때 뭐라 그랬어요? 추세적인 면으로 놓고 보십시오. 삼성전기가 움직이면 콘덴서 움직일 겁니다. 왜? NLCC 핑계 대서 똑같이 갔으니까. 삼성전기 3월 5일 바닥 찍고 쭉 뻗어 올라갈 때 9만 원 이탈되던 거 16만 6천 원까지 갈 때 사마 콘덴서 시가총액 3천 원에서 1조를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삼성전기도 조정, 여기도 조정. 10만 9천 원에서부터 7만 원이 이탈되는 조정.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조정받았죠. 그리고 나서 수급도 사실은 여기서 좀 들어왔던 수급이 이렇게 다 차익실현 나왔습니다. 다만 이쪽은 이제 수급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 범위가 지금 저평가일까요? 사마 콘덴서가 저평가 아니에요. 저평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도 없어 사실은. 그럼 뭡니까? 심리입니다. 무엇에 대한? 삼성전기의 흐름에 대한 심리. 삼성전기는 사마 콘덴서처럼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다가 다시 떠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계속 뺏기는 흐름이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추세적으로 놓고 보시는데 어떻게 된다? 정확히 샛별용이 됐다. 바로 어제 교육을 받은 내용들의 흐름들입니다. 첨삭지도 받으셔야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셔야 되죠. 요거 첨삭지도 때 IT 오늘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 테마주 쫓아다니시면서 테마주 솔직히 쫓아다니면서 수익 내셨어요? 못 내셨죠?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하고요. 요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경협주 오늘 10% 이상 움직임 나왔던 에코마이스터 그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테마주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아니 교육은 언제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황 말씀드리는 게 교육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그냥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됩니다. 끝? 그게 아니잖아요. 조목조목 차분차분 다 설명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 4월 23일부터 37강 해드렸던 자료들 보시면 금리, 또 유가, 환율 전부 조목조목 다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이 다 맞아떨어져서 LG화학 같은 종목 그 무거운 20조짜리 단기간에 막 27%씩 수익 나는 거 그런 거 다 챙겨가실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경협주 부분 좀 짧게 빠르게 설명드리고 첨삭지도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끝자락에 종목 4개 또 오픈된다 그랬죠. 우리가 배웠던 4대 천왕, 망치형, 잉태형, 장학형, 샛별형까지 4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목까지 여러분들 첨삭지도에서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오늘 그 화면도 다 준비해 드릴 거고. 아시겠죠? 자, 경협주 보겠습니다. 경협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보실 수는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경협주. 1차 남북정상회담, 2차 남북정상회담 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3차 남북정상회담이 언제부터, 2월 달부터입니다. 언제부터 스타트가 됐는지, 또 어떤 흐름을 진행해 왔는지, 기술적으로는 거래량이나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전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 절대 여러분들께 교육하면서 빼먹지 않죠. 4월 23일부터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경협주가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게 언제로 했어요? 시가총액 대형주까지 같이 묶여서. GS건설 4월 7일 날 실적 나온 날부터, 현대건설 4월 중순에 실적 나온 날부터 그렇게 되면서 현대 로템이 철도주 부각되면서 4월 말부터 움직임이 나왔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럴 때 전부 오픈을 해드리고 시세를 수익을 안겨드렸던
자료 드립니다. 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예? 방송 보시면 8월 13일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7월 18일자 같은 경우에 7월 18일자 같은 경우에 미리 여러분들께 여기서 또 요날도 그리고 요날도 오버나이트 하지 말고 이럴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도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리고 이럴 때 접근조차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방송에 왜 갖고 나왔어? 이격도 교육하면서 방송 갖고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 날짜가. 이 날짜부터 보시면 이게 7월 1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3일. 7월 23일날 보시면 현대건설 주봉 차트 23일이라고 써있죠. 설명드리고 이격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펀더멘탈적인 내용까지. 그러고 나서 현대건설의 흐름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에요 지금. 현대로템. 언제 7월 24일입니다. 23일부터 첨삭지도 때 말씀드리고 23일이 최저 바닥이거든요 사실. 예? 바닥입니다 23일이. 그리고 24일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24일날 차트입니다. 그 전에 23일날 벌써 이미 현대건설 갖고 나와서 경협주 다 설명드리죠. 그러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어떤 그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 경협템 아주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으면 아예 보여드리질 않아요. 방송 막 돌려보세요. 뭐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경협주로 떠들고 그럼 되겠냐고. 교육용으로 보여드리려면 교육적으로 완벽하게 해드려야죠. 결론적으로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 7월 23일부터 경협주 계속 말씀드리고 경협주의 기준에서도 순환성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산산업의 흐름이 아니라 심리적인 면을 부산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이런 쪽이 가져간다. 다만 이 바닥을 찍을 때 푸른기술이든 에코마이스터든 부산산업 같은 건 300억짜리 종목이었고요. 이 바닥 찍을 때 이게 바로 7월이에요. 여기 올라갔다 내려온 7월. 이때가 600억, 700억, 800억 하던 때예요. 푸른기술이든 얘든. 그러니까 종목명 가리고 조심스럽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매수, 강력 매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건 교육이거든. 그렇다면 건설주와 철도주에서는 뭐 현대로템이나 그나마 시가총액 6천원 넘기고 있는 뭐 대아티아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준이 잡히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1,500억, 1,600억 뭐 이 정도 형성돼 있어요. 변동성과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접근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기준에서 우리가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래량 부분 다 말씀드렸죠. 9시 10분까지, 9시 30분까지, 10시까지 녹화방송 보시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녹화방송 보시고 혹은 그게 귀찮으시면 오늘 첨삭지도 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경협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전부 교육용으로 오픈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장학형이 떴다. 얘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나머지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또 뭐 한일, 현대, 시멘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성신양회. 성신양회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창피해서 2천억 원대인데 근데 오픈해드리자마자 막 10%, 8%씩 막 쭉쭉 뻗어 올라가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세 부분이 에코마이스터가 지금 여기에 형성돼 있어요. 분명히 설명드릴 때 여기를 설명드리면서 갭이 메꿔지지 않고 있다. 철도주들이. 근데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있다. 9월 9일 날에 북한의 행사를 앞두고 심리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하지 말고 그날 최소 50%에서 100% 전량까지도 차익 실현 내지는 하이간의 비중 축소.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요 공백 갭과 거래량과 좀 전에 거래량 다 써드린 거 칠판 보셨죠? 그런 내용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또다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죠. 기술적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신다면 얘를 펀드멘탈로 봐요? 얘가 지금 뭐 계약된 기술 뭐가 있어요? 북한 관련해서. 없죠? 그럼 기술적인 부분인데 수급 논리인데 수급 논리에서 외국기관 수급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거래량의 기준에서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캔들의 추세, 패턴 이런 걸 놓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리. 그래서 경협주 부분이 혹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바이오 종목에 대한 대처 방안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아까 알려드렸어요. 예? 온라인상에서 모바일과 PC로 접속 가능하시니까 10시부터 참여하십시오. 그때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에코마이스터의 월봉 기준에서 또 뭐가 뜹니까? 변형형의 기준이에요. 여기에 갭이 없습니다. 갭이 없지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요 절반 라인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에코마이스터뿐만이 아니라 경협주들, 특히 철도주들의 흐름은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요 거래량 부분만 월말까지 잘 체크하시고 요 절반 라인의 흐름 14,000원 수준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교육 복습 들어갑니다. 오늘은 짧게만 해놨어요. 반전형 캔들의 이 4가지 패턴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어제 배운 게 석별형과 샛별 십자형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변형형을 배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산형의 기준. 위치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고 색깔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수형의 전제 조건. 아무 데서나 교수형에 뜨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쭉 올라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망치가 하나 뜨고 앞전에 형성된 캔들까지 훼손시키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하락 반전이다. 신뢰도는 별이 3개다. 그럼 망치인데 왜 하락 반전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 꼬리는 마지막 추경 매수. 개인들의 추경 매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건 윤정두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300년 된 캔들의 패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정형화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고 이렇게 가려버리고 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내용들 정형화해 놓은 거는. 우산형 같은 경우에 망치형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 혹은 3에서 5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 나오다가 돌려지는데 이렇게 망치가 떴어요. 오늘 망치형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음봉으로 막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장중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장중에 뭐 이 좋은 장에 음봉으로 막 꽝꽝꽝꽝 평상시 변동성보다 더 큰 음봉으로 막 빵빵빵빵 떨어지니까 숨도 못 쉬고 숨도. 저도 숨도 못 쉬고.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숨도 못 쉬고.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빠바바바밤 하고 망치가 빵 떴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거기에 대량 거래량까지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 추세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300년 된 캔들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윤정두가 정형화해놨다. 이런 정형화된 내용이 없어요. 응? 어디서 떠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가 없죠. 거기에 이제 필살기 조만간 배울 텐데 필살기 부분이 망치가 뜨면 어디서 편입을 할지 어디서 손절을 할지 교수형에 뜨면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필살기 편에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하락 잉태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 마찬가지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별 3개짜리를 배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 확인형도 이러한 전제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 예?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지금 오늘은 예제를 안 보여드리지만. 요 전제 조건을 모르고 아무 데서나 망치가 뜨고 아무 데서나 잉태형이 뜬다고 그것이 추세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도. 이러한 전제 조건. 이걸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복습이기 때문에 자세히 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상승 장악형도 이러한 전제 조건. 복습이죠. 어제 배운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석별형. 여러분들이 하락 반전, 올라가다가 하락 반전 됐을 때 고맙습니다죠. 왜? 여기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거니까.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제가. 예? 이건 어제 배운 거라서 예제를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가 망치형 떠서 들어갔다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어. 예? 거래량이 없어서 어떻게 돼? 교수형에서 전량 차익 실현. 이게 50만 원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교육받으셨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에 정리하고 밑바닥에서 37만 5천 원 이런 자리에서 재편입해서 지금 또 수익 내고 룰루랄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교육을 못 받으셔서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물려있죠. 물려있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해서 축하합니다. 나는 물려있는데. 교육의 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락이 27%까지 요 기준에서부터 연동이 됐다. 그런 거.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 상승 반전의 기준인데 이러한 흐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이 신라젠 같은 경우가 요거 다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고 요거 여기도 보시면 장악 확인형 뜨고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되세요? 요게 변형 샛별형이란 말이에요. 샛별형. 그잖아요. 그죠? 요거를 당겨서 놓고 본 게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여기서 망치 뜨고 장악형 뜨고 장악 확인형 뜨고 쭉. 일봉으로 2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갖고 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일봉으로 어떻게 이렇게 갖고 가? 당일날 꼬리 길게 달리고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지. 주봉으로는 패턴별로의 흐름에서 매도 사인 여기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뭐 차익 실현 사인이 나온든가. 그래서 주봉 월봉의 캔들 패턴도 중요하다. 샛별형의 기준에서 이렇게 신라젠 같은 경우에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증거가 되잖아. 그죠? 예? 그냥
난 일봉에서 사서 얼마 돼서 뭐, 야, 끝내줄 것 같아서. 그래서 5만 원까지 밀려내릴 때까지 계속 붙들고 계세요?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 잘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내용은 변형형이에요. 변형형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망치의 기준에서, 망치의 기준에서. 또 이거를 뭐 교수형의 기준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간 우산형의 기준에서 이 모양새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몸통이 절반 이상은 달려야 돼. 몸통 대비 꼬리가 절반 이상은 달려야 망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신뢰도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망치여도 이렇게 위에가 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망치도 있다. 거의 절반짜리 망치도 있다. 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망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성됐을 때는 이걸 전부 양봉으로도 인식한다. 양봉으로 인식한다. 그게 인식이 돼야만 패턴이 나왔을 때 전략 부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살기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음봉의 흐름은 역전된 망치의 기준에서의 흐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을 땐 이렇게 전부 파란색의 음봉으로도 설정해서 놓고 대처를 합니다. 그게 자유자재로 와야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보여지지 않으면 실전 대처가 안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망치형과 여기 음봉이 만약에 형성되어 있다면 장악형이 되겠죠. 장악형과 이런 부분의 매수 편입 구간이 다릅니다. 누구의 기준이야? 그거는 윤정도의 기준이에요. 그거는 왜? 전 세계에도 망치형이 떴을 때, 장악형이 떴을 때, 잉태 확인형이 떴을 때, 샛별형이 떴을 때의 매수 구간과 손절 구간을 서술해 놓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럼 윤정도 뭔데? 주식 30년 했고, 객장에서 모는 종이의 차트 그려봤고, 그리고 방송, 공중파부터 해서 케이블 TV 전부 다 나갔고, 그리고 책 10권 냈고, 수익률대 7차례 우승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또 대학 강의 다 진행해서 검증이 됐죠. 그 기준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교육해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들 앞으로 계속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승사바형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모양새가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사바형에서도 모양새가. 그리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별 하나짜리 관통형 같은 경우에 변형형 같은 게 이렇게. 이걸 양봉으로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망치로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잉태형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전체가 형성이 돼서 양봉의 기준에서 형성이 되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란색의 음봉으로 기준을 똑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잉태 확인형이나 이런 거 진입이 될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잉태형 아닌데, 여기 이렇게 뜨면 잉태 확인형 아닌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전에서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중요한 매수 구간인데. 마찬가지로 장악형의 기준도. 변형의 기준에, 망치 떴는데, 훼손돼서 그냥 끝났네?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락, 잉태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형의 기준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변형형의 기준이 실전에서는 지금 보시면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마어마해집니다. 특히 샛별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의 갭의 부분. 이게 도지가 아닌 스타라고 그랬어요. 몸통이 있는 건 스타라고 그랬고, 몸통이 없는 건 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몸통이 있는 스타의 기준에서 만약에 시가가 여기에 출발했는데 만약에 몸통이 여기까지 그냥 차고 올려가 버렸어요. 그럼 요게 갭이 안 보이죠, 시각적으로. 그럼 갭이 없나요? 아니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돌린다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타가 좀 더 위로 당겨져서 여기 메꿔져 버리면 그럼 샛별형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변형형에 대해서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양새도. 이거 어설픈 망치가 떴네? 위치가 안 맞는데?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샛별형의 기준이다. 샛별형의 오른쪽 세 번째 캔들은 이렇게 형성돼도 상관없습니다. 요 갭이나 이런 부분에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석별형의 기준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해석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오픈해드리는 종목명이 없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교육해드리고 종목 보여드리고 종목명 말씀드리면 이거 매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안 돼요. 첨삭지도 들어오십시오.
망치형 뜬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접근 가능한지의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잉태형이 뜬 종목, 내일 잉태 확인형이 뜰 가능성이 높으니까 갖고 나왔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첨삭지도 때.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 마찬가지예요. 또 마지막으로 샛별형 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당장부터 우리는 공략을 할 수 있는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군들 교육과 함께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시부터 첨삭지도 때 다시 뵙고요. 내일 정규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인데요. 폭염 시기는 아직 8월 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적인 더위에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종목 잡아가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 급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 잘 선별해 주시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이러한 시장과 무관하게 모멘텀 강한 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는 HLB는 글로벌 시장 7조 원 규모의 위암 신약을 개발해 미국 FDA 임상 3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만 원대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무려 11배나 치솟았고요. 나노메딕스란 종목은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발열 암 치료제의 전 임상 및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000원대 주가는 불과 3개월 만에 24,000원대까지 거침없이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가장 큰 불치병 분야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신약 재료가 있는데 주가는 수천대 초저가 종목에서 10배 안팎의 엄청난 주가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 재료가 있는 단돈 수천대의 바이오주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조 원대인 엄청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신약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단돈 수천원대의 종목입니다. 특히 임상 3상 신약 외에도 미국 FDA 판매 승인 임박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까지 있어 정말 긴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40조 원대인 엄청난 질병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해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볼까요?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40조 원대인 초대형 질병 분야에서 기존 의약품의 치명적인 단점을 포함한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가치를 알아본 전 세계 1위 기업과 공동 임상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이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부터 대규모 임상 비용까지 지원받으면서 임상 3상에 돌입한 것을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때문에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현재 주가 수천원대 자리는 정말 다시 보기 힘든 큰 기회라고 자신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 3상 재료는 비교도 안 될 또 하나의 메가톤급 재료가 금방이라도 발표될 것처럼 정말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부터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네, 오늘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해 현재 미국의 명문대학과 함께 미국 FDA 판매 승인 절차에 돌입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약과 유사한 의약품이 중국 1위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판매 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는 메가톤급 재료란 건데요. 여기에 해외 정보에 빠른 외국인들이 100만 주에 육박하는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걸 봤을 때 재료 노출 시 지금 수천원대 자리에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세계 1위 기업가의 임상 3상 신약 재료와 미국 FDA 판매 승인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물량 없이 움직일까봐 정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이 이번 재료들이 나오기 전 지금 수천원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4번 누르시면 단돈 수천원대 메가톤급 바이오 재료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24번입니다. 네,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조 원대인 엄청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신약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단돈 수천대의 종목입니다. 특히 임상 3상 신약 외에도 미국 FDA 판매 승인 임박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까지 있어 정말 긴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외 정보에 빠른 외국인들이 100만 주에 육박하는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걸 봤을 때 재료 노출 시 지금 수천원대 자리에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종목 단돈 수천원대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여우 장소연 전문가의 고유번호 724번 누르시면 됩니다. 724번입니다.
좀 보내. 부장님, 맨날 일일이만 시키세요? 남자끼리 칙칙해서 되겠어? 윤씨, 미팅 따라가. 야, 정신 안 차려? 부장님. 요즘 연애하느라 그런가 무척 피곤해하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장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